월요봉추입니다. 자, 오늘 12월 5일 일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조금 늦었습니다. 이번 주 시장 전망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참 미국 시장도 그렇고요. 우리 시장도 변동성이 상당히 커진 요즘 구간인데, 언제쯤 이 심한 과도한 변동성이 조금 잦아들 수 있을지 한번 뭐 대충 상황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아, 자, 이게 이렇게 가야 되죠. 자, 가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부터 잠깐 얘기를 해보면 지난주 다우는 마이너스 0.9%, 나스닥 마이너스 2.6%, S&P 500 마이너스 1.2% 하락을 했고요. 우리 증시 같은 경우 코스피는 오랜만에 1% 상승,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2차 전지, 메타버스, NFT, 기존의 시장의 지수를 끌고 왔었던 최근 시총 상위로 많이 올라오면서 끌고 왔었던 종목들이 강한 조정을 보였고, 금요일 날 물론 일부 조금 회복이 좀 됐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일주일 전체로 보면 강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조정을 보이면서 상대적인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이거 차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S&P 500부터 한번 볼까요? 지난주 이제 우리 시장 마감하고 토요일, 이제 미국 시장 금요일 날 시장 또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하루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만 해도 저가가 마이너스 1.8%에 가까웠고 고가가 0.68%입니다. 2% 이상의 변동성을 보였죠. 하루 변동성이 2%, 지수 변동성이 2%면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얘기가 되는데, 지난주 이 저가로는 완전히 이 금요일, 목요일 이 시가까지 이탈을 하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얘도 지금 조금씩 이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 보이시죠? 요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뭐 상황을 또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자리를 요번 주에 맞고 떨어지게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자리 맞으면서 돌파 시도가 나올 것인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주봉상으로 놓고 봐도 일단은 60주선의 지지를 받았다고는 하나 조금 약한 지지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조정은 최근 들어서 가장 좀 강한 2주간의 강한 조정을 보였는데, 이번 주 아랫꼬리를 딱 달고 60주선 다시 회복하면서 양봉 돌려주면서 반등 캔들을 만들어줄지가 S&P 500 같은 경우는 가장 이 중요한 이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다우의 경우도 지금 최근 이 4주 연속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죠. 제법 지금 조정이 지금 제법 많이 나오고 있고 20주선까지 지금 완전 이탈된 상태입니다. 일봉으로 놓고 보면 이 캔들이 그나마 제일 나았거든요. 3대 지수 중에 다우가 목요일 지수가 가장 좋았는데, 금요일도 물론 상대적으로 보면 가장 좋습니다만 아랫꼬리가 좀 많이 길었습니다. 다음 주에 바닥을 잡아낼 수 있을지를 역시 봐야 되는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 상당히 좋지가 않은 그림을 만들었죠.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다음 주도 또 내리겠다는 의미를 일단은 보여줬습니다. 차트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지난주 요게 조금 애매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스닥이 가장 약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하락 장악형까지 지금 등장을 하는 바람에 뭐 121선의 지지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이번 주 다시 이 자리 지지 테스트가 또 한 번 나올 수 있겠는데, 일단 이번 주에 뭐 나오게 될 어떤 우리가 이번 주 일정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 일정들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어서 그건 잠시 후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주봉상으로도 일단은 20주선을 이탈하고 마감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별로 좋은 그림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지지라인 부근까지 살짝 이탈까지 한 상태이긴 한데, 요 자리가 지금 일단 지지 라인 부근이란 말이죠. 15,000포인트 정도 전후가 15,200, 15,000 뭐 지지 라인 부근이기 때문에 요 자리에서 지지가 나올지 여부 일단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일 것 같습니다. 반면 이제 우리 시장을 한번 보게 되면 일단 요거부터 한번 볼까요? 요거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 지난주 지금 보시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잖아요. 어 외계인들 요날 약간의 매도가 한번 나왔고 나머지는 올 매수. 수요일, 목요일 매수는 상당히 괜찮았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매수 우위 상당히 괜찮은 모습. 선물 같은 경우도 대체적으로 요 화요일 날 우리 급락 나왔던 날이니까 요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괜찮았는데 상대적으로 선물 같은 경우는 이 현물보다는 조금은 좀 아쉬운 모습이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이제 조금 돌아서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정도는 일단 만들어 주었다. 자, 우리 시장 먼저 한번 보면요. 코스피부터 먼저 보죠.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 최근 이 하락이 나오고 있는 이 추세선을요. 여기서부터 진행됐던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진행됐던 이 추세선을 일단은 다시 한번 갖다 붙여 놓은 정도의 그림 살짝 이제 올라서면서 붙여 놓은 그림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번 주 요 자리를 지킬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종가상으로는 금요일 종가상으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상대적으로 봤었을 때 괜찮은 모습을 보였고요. 주봉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일단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정도이긴 한데 완전히 뭐 지금 돌려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정도의 캔들이기는 합니다. 보통 같으면은 요렇게 됐었을 때 다음 주는 요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요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20주 선에 갖다 붙이는 여기 저항을 한번 맞고 받다 붙이든지 맞고 윗꼬리를 약간 달든지 이제 이게 일반적인 그림인데 이번 주도 지금 이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이벤트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코스닥 역시도 상대적으로 좀 약했습니다만 금요일 날 메타버스, NFT, 2차 전지 섹터들 올라오면서 얘네들 상대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였었죠. 이제 급등이 좀 나왔었고요. 어, 주봉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도 거의 지금 일단 지지 캔들을 하나 만들어낸 이제 반등 캔들을 만들어낸 정도의 상황까지 일단 차트상으로 봤을 때 우리 이 증시는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난주 있었던 거하고 요번 주하고 이제 연결되는 부분들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먼저 지난주는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해 가지고 제닛 옐런 연준 재무장관 그리고 각 연준 위원들이 이제 언론 인터뷰나 청문회들이 있었는데 연일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좀 불안감을 많이 주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 심지어는 파월 의장이 지난주 수요일이었나요? 인플레이션이 내년까지 해서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상반기 정도를 넘어서면서 잡아낼 수 있다. 이렇게 봤는데 내년 1년 내도록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쪽까지 겁을 굉장히 많이 주면서 이번 FOMC에서 이 테이퍼링의 속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다. 이 부분은 연준 위원들도 연일 매일 심지어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지금까지 계속 보여왔던 분들조차도 거의 대부분이 지난주만 해도 한 7분, 8분 정도가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이번 FOMC 다음 주에 있는데 이번 FOMC에서 테이퍼링의 속도를 빠르게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시장은 아마 일정 부분 지난주 미국 시장 반응이 좀 나왔던 부분이 변이에 관련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했었던 것으로 일단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와 가지고 아마 조금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때 시장에 영향력을 일부 줄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씩 제한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지난주에 이렇게 매파적인 발언들이 막 쏟아지는 가운데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조정을 보여줬다라는 측면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나름 좀 다행스러운 모습이었고 그 가운데 우리 시장이 미리 상당히 많이 지금
바닥권에 떨어진 상태에서 지하까지 한번 갔다 왔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조금 반등을 주면서 키 맞추기를 조금 해줬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다행스러운 한 주를 보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시장 토요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토요일 날 고용 보고서가 나왔는데 금요일 밤에 나왔는데 쇼크가 나왔죠. 고용 보고서에서 비농업 고용자 수 같은 경우에는 컨센 자체가 54.5만, 54만 5천 정도였는데 실제 21만 정도가 나왔습니다. 엄청난 쇼크가 나왔고요. 이게 지금 또 ADP 민간 고용 그 보고서하고 또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상황을 만들어냈죠. 특히 이제 이 비농업 고용자 수의 쇼크에는 민간 서비스 부분의 급감이 이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달이 53만 4천 정도였는데 이번 달 17만 5천으로 뭐 급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실업률은 4.6%에서 4.2%로 조금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시간당 임금 같은 경우도 전월에 비해서 컨센이 0.4% 정도 올라가는 부분을 예상을 했었는데 0.3% 상승으로 그나마 조금 나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11월 ISM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도 컨센이 65 정도였는데 실제 69.1로 좀 무난한 괜찮은 모습을 보여줘서 그나마 시장을 조금 받쳐주는 역할을 좀 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뭐 유럽도 지금 현재 변이의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른 상태인데 확진자, 위중증자, 사망자 지금 연일 최고치를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 좀 좋지 않은 모습 일간 5천 명을 지금 찍은 상태잖아요. 이런 와중에 변이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다만 제가 이건 뭐 지지난주부터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던 부분인데 전파력은 분명히 엄청나게 좋다라고 하고 알려져 있고 지금 봤을 때 굉장하죠. 실제 지금 확산 속도를 본다라고 한다면 하지만 치명률, 중증화율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 전파력이 그만큼 많이 좋아진다라는 거는 얘의 힘이 그만큼 약해질 수 있는 부분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상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빠르면 10일 정도쯤 전후에서 데이터가 공식적인 데이터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었고요. 길면 다음 주 정도까지 봐야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요번 주 한 10일 정도 전후 데이터가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 그 데이터 발표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확인된다면 굉장히 시장에는 좀 괜찮은 모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물론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추가적으로 이 상당히 이 시장의 하방 압력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을 제거했다라는 측면이죠. 제거했다라는 측면이고요. 제가 여기 지금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난주 일단 부채한도 협상을 또 2달 연기를 시켰죠. 2월 18일까지 연기를 시킴으로써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노이즈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제거를 했습니다. 아마 2월 달 한 초순 정도쯤 들어가면 또 노이즈가 나오겠죠. 자, 그다음에 요 얘기와 연결해서 지난주 테이퍼링, 금리 인상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인플레이션의 압력은 여전한 가운데 이 변이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조금 침체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은 계속 지속된다. 그동안 몇 차례 말씀을 드렸죠. 스태그플레이션이 상당히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해결책이 사실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중국이 지금 요 초입 단계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정도의 상황이거든요. 사실 중국도 지금 조금 굉장히 힘든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 부분에 또 하나의 영향을 준 게 어제 나온 얘기죠. 어제 헝다 뭐 이제 기습적인 올빼미 공시가 나오면서 6일 날로 예정돼 있는 이자를 못 갚으면서
이 셧 이 뭐라 그러죠? 갑자기 단어가 또 생각이 안 나네요. 일단은 파산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토요일 날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 이 월요일 날 일부 조금 반영이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은 얘는 노이즈 수준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지금 지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중국 정부 쪽에서 부동산 규제를 조금씩 풀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이 부분 감안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헝다 사태가 금융권까지 퍼져나가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시간을 좀 벌었던 거고,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시간을 벌면서 이제 조금 이 관리를 할 수 있는 상황 정도 들어오니까 이제 너는 셧다운 해도 돼, 이제 완전히 끝내도 돼라고 하는 그 부분을 지금 만들어낸 거죠. 제가 이 얘기는 9월 달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질서 있는 파산, 중국 정부에서 의도를 하고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피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인데, 이 부분이 일단 중국 인민은행에서는 금융권으로 다른 부동산 업체로 파급력이 이렇게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다,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시장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시장이 받아들일지는 월요일 날 시장 개장을 해봐야 알겠죠. 이 부분은 다만 그러나 노이즈 정도의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확인을 했듯이 지난주 외인 매수 이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주도 이어질지 여부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거고요. 지난주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조금 괜찮았던 부분에는 11월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부분, 그러면서 전약 후강의 장세를 만들어냈다는 게 지난주의 특징적인 부분이었고요. 이번 주 주목해야 될 이슈들 보게 되면요. 일단 7일 날 나오게 될 11월 중국 수출입 지표, 그 다음에 미국, 중국 CPI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9일, 10일 날 발표가 되고요. 12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도 10일 날 발표가 되는데, 요거 두 개는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두 개의 지표는 인플레이션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이 지표들의 결과에 따라서 이번 다음 주에 있게 될 FOMC에서 테이퍼링의 속도를 빠르게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무난하고 괜찮게 나오면서 아예 테이퍼링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바람이 있다면 지금 150억 달러씩 줄이잖아요. 그거 300억 달러로 줄이겠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컨센이거든요. 근데 요걸 뭐 한 200억 달러라든지 250억 달러라든지 이런 식으로 줄여줄 수 있으면 시장은 환호할 것 같고요. 300억 달러 정도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그냥 예상한 정도기 때문에 발표되고 하루 정도 영향을 주거나 단기적인 영향, 하루 이틀 정도의 영향으로 끝나지 싶습니다. 그렇게 큰 영향 아닐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 테이퍼링 속도를 줄이지 않는다, 이거 그냥 뭐 쇼크 아닌 정도의 상태가 나왔는데, 그냥 예상치 정도로 나왔는데 그대로 요번 주 요번 FOMC에서 한 번 더 그냥 가겠다라고 얘기를 해도 시장은 환호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환호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장도 지난주 생활 속 거리두기가 일단 후퇴가 돼서 내일부터 후퇴된 상태로 시작이 되죠. 이 부분은 일단 우리 시장에는 반영은 됐습니다. 이제 이 말씀드렸듯이 빠르면 10일 전후에서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여지는 이 변이의 데이터 발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별거 아닌 걸로 일단 시장에서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전파력은 높지만 중증 치명률이 낮다라고 하는 측면을 많이 반영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그런 대로 뭐 예상한 대로 시장이 지금 반응하고 있는 대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물론 이번 주에 나올 수도 있고 다음 주에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시장의 예상치와 부합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악재 제거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막 지수가 환호해서 올라가고 하는 정도는 아닐 겁니다. 만약
생각한 것보다 치명률이 뭐 고령자라든지 이쪽에 치명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 정도의 위험 데이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장 한번 충격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예, 그러나 현재 예상으로는 전자로 보는 게 조금 더 오를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는 주 후반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목금 정도가 될 것 같은데 FOMC의 눈치 보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FOMC의 눈치 보기는 요것과 관련이 있겠죠. 요 지수들과 지표들과 이제 그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요 부분이 이제 역대 2013년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 제외하고요. 작년 예외적인 상황이니까 그때까지로 놓고 봤었을 때 요번 주 정도까지가 양도세 회피 물량이 출회되는 마지막 정도의 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더 이상 나올 부분이 별로 없다라는 거지, 적극적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구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물량 부담이 좀 줄어든다라는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 화요일 날 급락이 나오면서 신용 반대 매매 물량도 제법 많이 나왔어요. 수요일 날 아침에 많이 나왔는데 일단 그런 부분이 사실 당사자분들께는 정말 죄송한 부분입니다만 시장은 지금까지도 이렇게 뭐 신용 비율이 많이 올라간다거나 우리 요번에 주말간 나온 뉴스들 보시면은 삼성전자 개인들이 막 들고 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샀다 그랬을 때는 계속 떨어지고 못 올라가고 했는데 개인들이 드디어 팔았다 그러니까 올라가잖아요. 이제 그 부분하고 궤를 같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부분에 관련해서 놓고 봤었을 때 그렇게 나쁜 이제 부정적인 이슈는 아닌 어느 정도 매물 압박으로부터는 이제 조금씩 벗어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급망 문제 해소 조짐이 한 2주, 3주 정도 전부터 계속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했고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조짐 해소 조짐은 조금씩 계속 지속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천천히 지금 나오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표가 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요게 해소가 됐었을 때 현재 이제 생각하고 있기로는 이 연준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현재 이 미국 쪽에서의 이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은 인플레가 상당히 높은 것 중에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공급망 문제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해소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인플레이션 압력도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요게 조금씩 윤곽을 좀 드러내주는 시점쯤 됐었을 때는 예를 들면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조금 낮아질 수 있다. 현재 지금 만약에 테이퍼링 속도를 빨리 하게 되면 300억 달러씩 줄이게 되면 내년 3월 말 끝납니다. 테이퍼링이. 그러면 6월, 9월 또는 6월, 12월 뭐 이런 사이에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있어요. 최대 69, 10이 다 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시나리오가 되고요. 6월, 12월이든 6월, 9월이든 두 번도 제법 부담스럽습니다. 6, 9, 12 중에 한 번 정도 한다 그러는 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냥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이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 부분이 해소되기 시작하면서 인플레이션의 어떤 압력이 조금씩 낮아지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최대치가 한 번 이렇게 내려올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시장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고요. 외국인들의 수급, 지급, 지속성 여부가 상당히 또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시장을 살려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관건이 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삼성전자 계속 연일 매수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8월 달에 떨어질 때부터 그 말씀 계속 드렸습니다. 이게 나중에 들어올 거라고.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번 주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들어올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 약간 출회가 된다 하더라도 주 전체로 놓고 보면 이 수급은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긴 한다. 전반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이번 주 강하지는 않겠지만 그럭저럭 선방하는 한 주가 될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예상 밴드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난주하고 똑같습니다. 2,900에서 3,030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 사실 주중 2,900을 이탈한다라고 했을 때 2,870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2,820까지 갔다 왔습니다. 이건 뭐 정상적이지 못한 거죠. 미국 지금 최근에 올랐다가 오른 것도 정상적이지 못했고 최근에 지금 하락하고 있는 뭐 금요일 날 같은 경우 이렇게 떨어지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과도한 면이 좀 있는데 우리 시장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었고요. 요즘 그래서 사실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이긴 합니다. 변동성이 예상보다 너무 커서. 그런데 일단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이번 주 2,900에서 3,030 정도가 기본 레인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헝다 문제가 어느 정도 잘 풀려 나가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요 경제 지표가 잘 소화되어야 한다는 거 하나. 요런 부분들 여기에 한 가지 더 만약에 이번 주에 나온다면 변이 데이터가 문제 없는 무난한 정도의 지금 시장이 보고 있는 정도의 흐름으로 나온다라는 거 하나. 그런 정도 나온다면 2,900보다도 위에서 저점이 찍힐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3,030도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시나리오를 가정한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놓고 본다면 한 요 정도 지금 보는 게 가장 무난한 레인지가 아닐까 보고 있고 코스닥은 975 정도에서 1,030 정도로 저점은 지난주와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만 예상을 합니다만 고점은 10포인트 정도 지금 더 올라간 걸로 봤습니다. 관심 섹터로는 백신 치료제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에서 그 급락 와중에도 얘들은 올랐잖아요. 이제 변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변이 때문에 우리 지금 후퇴를 하는 상황인데 아마 주 초반에는 얘 조금 영향을 좀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주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다시 조금 힘을 낼 가능성에 무게를 좀 두고 있다. 그리고 하반기 내도록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반도체 섹터들 아마 개인적으로 이번 주 그러니까 금년 안에 빠르면 이번 주 정도 선에서부터 삼성투자가 됐든 M&A가 됐든 관련된 추가적인 지난번 텍사스에 투자 발표를 한 것 이후로 추가적인 얘기가 좀 나올 가능성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금년 안에 일단 나올 가능성에 일단 저는 그렇게 예상을 좀 해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반도체 섹터 전체에 그리고 지금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춥고 긴 겨울이라고 했던 리포트를 다 바꾸고 있잖아요. 하나씩 지금 바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조금 우호적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지 않을까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요. 메타버스, 2차 전지, NFT 섹터들은요. 제가 일단 판단을 할 때는 요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입니다. 얘들이 밋밋미해서 스쳐도 안드로메다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태양계 근처까지 내려온 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상당히 많은 그 강한 조정을 받았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 것이냐, 이렇게 길 것이냐, 추가적인 이 흐름을 만들어낼 것이냐, 이 하락 흐름을 만들어낼 것이냐, 이 부분이 결정되는 게 이번 주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문제는 다시 반등하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얘는 단기 조정 끝내고 다시 단기 반등, 기술적 반등 정도는 일정 정도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일 거고요. 그리고 이후 또 분위기를 봐야 될 거고 만약 이번 주 추가적인 하락이 만에 하나 나온다면 2차 전지 아마 오래 들고 계셨던 분들 내지는 주식을 조금 오래 하셨던 분들 아실 거예요. 2차 전지가 한때 안드로메다까지 한번 스쳐도 2차 전지 진출이라는 소식만으로도 과거 바이오, 2차 전지 얘네들 진출한다라는 소식만으로도 안드로메다까지 갔었잖아요. 그리고 2차 전지 6년 쉬었죠. 6년. 그리고 지금 올해 대시세가 나오는 거란 말이죠. 물론 얘네들이 이 섹터들이 6년을 쉰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단기적으로 다시 전고점을 보는 데까지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번 주 또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얘네들 섹터들은 최소 이번 주 옆으로 기거나 추가 반등이 일정 정도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와야 하는 주가 된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요번 주 증시 전망에 대한 말씀은 요 정도까지만 드리도록 하고요.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